빠하!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날도 춥고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제대로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야외에서 촬영하려고 했었으나 지금 대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는 지금 막 폭설이 오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대구도 기온이 춥고 밖에 칼바람이 많이 불어서 도저히 야외에서는 리뷰를 촬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CRF 300L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상당히 좀 매니아틱한 분들만 찾는 차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빵이 작다, 오대가 안 난다, 단기통이다, 단기통 경운기 진동 난다, 오프로드 차다. 한국에서의 관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유저, 라이더들의 보편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이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타 다른 브랜드 KTM이라든가 허스크바나 요런 류 차량에 비해서는 다소 입문지향적인 초심자 초보들을 위한 비교적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타면서 느꼈었고요. 그리고 타면서 여러가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혼다답게 상냥하다. 상냥하고 운영관리 수월하고 부품 유지비 아주 저렴하다. 제가 이번에 CRF 뿌라먹고 느꼈는데 혼다는 진짜 혜자입니다. 다른 브랜드 같았으면은 한 2~30만원 해야 될 부속 가격이 꼴랑 한 5~6만원 선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혼다 대단해요. 대기업입니다. 자, CRF CB300R과 CBR300 차종과 같은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녀석의 어찌 보면은 파워트레인을 같이 공유를 그러니까 완전히 100%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차량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까 비교적 개발 비용이 적게 들었고, 개발 비용이 적게 들었다는 말은 무엇인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CBR300R과 이런 차종들은 온로드, 공도가 아니지 도로주행, 사실 엔진의 퍼포먼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엔진에서 이 녀석은 토크 부분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의 디튠이 들어갔고, 그리고 CBR300R에는 들어가 있지 않던 녀석을 좀 넣었습니다. 오프로드에 이게 필요할까 싶었는데 필요하더라고요. 슬리퍼 클러치가 들어있는데 이 녀석이 순정 슬리퍼 클러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능이 좋더라. 이거는 좀 괜찮은 구성. 상품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 제품의 그런 상품성이 상당히 높게 살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꽉 찬 300cc는 아니에요. 한 260여 cc 정도 되는 단기통 엔진입니다. 125 원동기 운영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괜찮게 나가는 차종이긴 하지만 R3라든가 비슷한 동배기량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300cc급 배기량 클래스 중에서는 충격이 제일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은 어차피 이 차량 자체가 출력 지향적인 부분은 아니다 보니, 그리고 여러가지 회사 내부 사정도 있겠거니 하지만은 산행을 갔을 때 요 정도 출력도 크게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차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부분은 시내주행, 특히 이제 우리 일반 라이더 분들께서는 솔직히 산을 얼마나 타시겠습니까? 그죠? 산보다는 일상 영역, 우리 일상 영역 부분에서 담배를 사러 간다던가 출퇴근을 한다던가 이런 영역에서의 관점으로 주행 리뷰를 찍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부담이 들었죠. 물렁물렁한 서스펜션과 흐지부지 그리고 굉장히 짧은 기어비 이런 것들 타보기 전에 선입견이 굉장히 많았던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비슷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듀얼바이크로 제가 브이스트롬을 잠시 소유하고 운영을 해봤었지만 그 차량과 이 차량은 또 달라요. 근데 이 차량의 포커스는 엔듀로가 아닌 약간 듀얼, 어찌 보면 브이스트롬과 비슷한 쪽 영역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녀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굉장히 우람하고 굵직한 서스펜션, 서스펜션 휠 트래블도 상당히 깁니다. 휠 트래블 자체가. 그래서 무게가 가볍고 서스펜션 프리로드 자체가 굉장히 무르게 돼 있어요. 서스펜션이 굉장히 무릅니다.
도로주행 일반 영역에서는 괜찮은데 브레이크 잡을 때 막 앞으로 꾹 꼬꾸라지고 가속할 때 또 뒤로 우욱 떼고. 근데 이제 듀얼과 멀티 차량들은 특히 뭐 엔듀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프로드 차량들은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타야 되는 부분인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공도 주행할 때 과속 방지턱과 여러 가지 요철을 그냥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 예전에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그 현대자동차 EF 소나타 광고였습니다. Dream Now Technology EF 소나타라는 광고였는데 그 광고에 나왔었던 EF 소나타가 어땠었냐? 차는 공중에 떠있고 바퀴만 요철을 다다다다 지나가는 마치 흡사 구름 위를 다니는 듯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브리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중량이 무거웠었던, 제가 근데 브리스트롬과 이 차를 비교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멀티나 듀얼차를 올때 타본 거는 솔직히 브리스트롬하고 GS 잠깐 타보기 달아서 다른 차종 비슷한 동급의 차종들을 비교를 해볼 수가 없어.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좀 공평하지 아니하더라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다. 브리스트롬은 차량 중량이 많이 나가니까 아무리 무른 서스펜션을 달더라도 롤링이나 이런 것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서스펜션 자체가 조금 요 차종보다 타이트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승차감이 아무리 좋다 해본들 요 CRF를 따라갈 수는 없다. 제가 여태까지 타봤던 바이크 중에서 1000만원 미만대의 이 차보다 승차감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 차 가격 기준으로. 뭐 RT하고 GS는 넘사벽 승차감이었는데 그 녀석들과 견주어 볼만한 가격으로 두들겨 볼만하기 때문에 그 녀석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상 영역에서 출퇴근, 잡설이 길었지만 일상 영역에서 출퇴근하면서의 그런 우리 과속방지턱, 요철, 뭐 인도, 뭐 맨홀 뚜껑 같은 거 한 번씩 블루키 나와 있죠. 뭐 그런 요철 구간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다. 다만 가속 감속할 때 조금 브레이크를 잡을 때 쏠리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서스펜션 자체가 무르기 때문에 과격한 코너링에 대해서는 좀 낭창낭창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브레이크를 흔히 쇼바를 미긴다고 하죠. 앞브레이크, 뒷브레이크 살짝 걸어가지고 서스펜션을 좀 주저앉힌 상태에서 잡아 돌린다 하면은 이거 꽤 괜찮게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올라타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지금 다운링크는 아니고 순정 링크 상태이네요. 보시면은 제가 딱 타면은 쑥 내려가죠. 쑥 내려갑니다. 그리고 감속할 때 앞으로 이렇게 쏠리고 가속할 때는 또 뒤로, 뒤가 이렇게 아니네. 서스펜션이 이래 울렁울렁거리긴 합니다. 다만 무게 어느 정도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은 깔고 앉으셨을 때 큰 부담 적다. 다리 까치 발은 됩니다. 까치 발. 이거 로 서스펜션 한 거야 이거? 뭐 이렇게 까치 발은 되는데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바이크를 앉아서 움직이고 밀고 당길 때는 좀 부담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려서 움직이면 된다 아닙니까? 오토바이야 뭐 두 바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두 발이 땅바닥에 닿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제 생각이라서 뭐 지금 막 이제 뭐 스즈키에서 이제 DRG4 SM과 뭐 4S인가요? DRG4 모델들을 이제 사골이지만 출시를 한다고 하죠. 그 녀석과 이 녀석을 비교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스펙상으로나 굉장히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를 능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판매된 기종에다가 전자장비를 더 입히고 인젝션화돼서 출시한 녀석이라서 이 녀석의 자리가 조금 위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비교적 저렴한 유지 관리비와 그리고 꽤 괜찮은 뭐 합리적인 가격을 생각하면 꽤 괜찮은 성능, 도로주행 어디까지나 도로주행입니다. 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뻔바이크가 아닌가 생각.
덜 나가고 좀 브레이크가 밀리고 이런, 저도 신차 받아가지고 처음에 탈 때 브레이크가 엄청 밀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샌가 길이 들어가지고 브레이크 이제 제 손가락 냄새만 맡아도 뿌떡뿌떡 잘 서고 참 그렇습니다. 제 거 기준으로 운행을 했을 때 뭐 동력 성능하고 이런 것들은 시내에서 재미나게 탈 수 있는 수준은 됐었어요. 근데 장거리 투어 여기를 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좀 힘들 거예요. 출력이 이제 익혀봤자 한 130, 140km 겨우 나올까 말까 한 차종에다가 한 110, 120km 넘어서면은 핸들이 미친듯이 흔듭니다. 막 흔들어요. 흡사 슈퍼커브 고속으로 달릴 때 그 흔드는 것처럼 엄청 흔들어 제낍니다. 그래서 고속주행에 특화된 차량은 아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선 100km 미만 정도대 속도에서 재미나게 탈 수 있는 그런 녀석이 된다. 우리가 서킷 돌리지 않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봐주십시오. 앞뒤 ABS 적용되어 있고 프론트 도립 서스펜션에 뒤에도 보자. 이거는 깡통 쇼바지 싶은데 뒤에는 깡통 쇼바입니다.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뜯어가지고 깔 것도 아니고, 그죠? 적당히 스펙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차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보면은 CBR 300R이나 CB 300 모델에서 좀 더 재미나는 맛있는 파생형 형제 차량이 나왔다, 판매되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00R, CBR 300R에서의 조금 뭐랄까요? 300R에서 좀 더 맛있어진, 재미있어진 느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클러치가 굉장히 가볍다. 역대 타본 바이크 중에서 서스펜션, 그러니까 승차감이 제일 가볍고 클러치 엄청 가벼워서 조작하기가 수월하다. 뭐 경량 멀티 바이크라고 해야 될까? 경량 듀얼 바이크, 경량 듀얼 바이크 정도로 봤을 때 꽤 괜찮은 녀석이다. 그리고 대응되는 다양한 튜닝 파츠들이 많습니다. 뭐 근데 희한하게 또 보면은 각 모델별로 있는 것 같은데 R3하고 닌자 4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튜닝 파츠가 많은데 반해서 500R, CBR 500R이라든가 이런 클래스 차들은 또 그렇게 커스텀 튜닝 파츠들이 그렇게 대응되는 게 많지가 않다. 그 부분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각 브랜드별로 그 클래스, 그 장르의 클래스의 대표적인 차량, 스테디셀러들이 메이커별로 다르게 존재하는데 기인한 게 아닐까. 이 차량의 포지션 자체는 저렴하게 오프로드를 맛볼 수 있는 입문적인 그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유저들이 선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하니 이제 여러 커스텀 파츠 제작 회사에서 파츠들을 제작하고 있다. 이 차량은 보면은 제타 레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클러치하고 뭐 마스터 레버하고 DRG4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가격이 문제겠죠? DRG4가 나온다면 가격이 합리적이다면 모르겠는데 스즈키가 어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 하면은 여전히 CRF의 인기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공도 길바닥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차종 중에 하나라 아쉬운데, 이 차량은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데 막상 타보고 맛을 보면은 타봐야, 맛을 봐야 이제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아쉬운 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절하됐다고 해야 될까요? 기본기 대비. 물론 이 서스펜션 자체가 오프로드 주행을 했을 때 아주 좋다, 훌륭하다,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깡통이라서. 무려 도립쇼바지만 도립쇼바에도 클래스가 나뉘죠. 이제 프리로드 조절할 수 있는 타입과 프리로드 다음에 이제 컴프레션, 리바운드 이렇게 해서 풀 어저스터블이냐. 그래서 도립이라고 막상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히 필요한 상태에 적당한 게 좋습니다. 뭐든지. 얘는 딱 필요한 부분에 적당히 돈을 쓴 흔적이 보여서 좋고요. 네. 잡설이 길었습니다. 이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출퇴근 용도로도 굉장히 재미있고 맛있게 탈 수 있는 바이크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저랑 비슷한 신체 조건이신 분들, 173cm에 몸무게 한 100kg대 되시는 분들은 로링크 하실 필요 절대 없다. 로링크를 하셔도 제품이 공급이 되니까 괜찮은데, 단순 출퇴근 용도로 참 재미있고 맛있는 오토바이다. 다만 그 재미있고 맛있게 타다가 이제
오프로드 기본 오프로드 성향을 잊어버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고 취급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거칩니다 상당히. 그리고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 돌아가는 소리가 다 들려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엔진이 돌아갈 때 뭔가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 샤프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 단기통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쾌하고 경기 같은 진동은 없다. 뭐 어찌 보면은 G310보다는 진동이 적습니다. 확실히. 네, 이번 CRF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 빠삐용 여태까지 지금까지 빠삐용을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안녕.